저는 결혼 5년 차 외벌입니다. 월 수입이 600만 원 선이었고 이 중 아내에게 400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돈도 없고 아내가 경제 개념이 없어서 늘 걱정이었는데요. 1년 전부터 월급이 200만 원 정도 올라서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비상금으로 챙겨뒀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제가 켜둔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비상금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알게 됐습니다. 이후 저더러 어떻게 자기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냈고 지금 친정에 가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군요. 배우자에게 수입을 모두 오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제가 봤을 때 크게 잘못하신 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이게 부부관계니까요. 어쨌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이게 포함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부부싸움의 소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부부싸움, 그쵸. 그렇게 좀 법적으로 이거를 판단해서 이제 그런 이혼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쵸. 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 이제 민법 제 840조에서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들을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네. 뭐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외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건 이 사안은 아니고, 근데 이제 기타 혼인을 이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지만 이 중대한 사유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거의 해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사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장기간의 별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더 이상 이건 혼인 관계를 볼 수 없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지금 말씀 주신 사안 같은 경우에는 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겠죠. 우선 답변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을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혼인 전에 보유했던 재산은 각각의 약간 특유 재산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근데 혼인 관계 동안에 생긴 수입은 이제 공동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남편이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했으니까 뭐 2천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꽤 네. 큰 돈인데 이거는 공동의 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아내도 공동 소유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우선 뭐 지금 사안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이혼 더불어서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가정을 해보면 네. 우선 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금원 자체가 네. 이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어떤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모두 더하고 이를 이제 뭐 각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많이 아시겠지만 가정주부인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20, 30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남편이 근무해서 벌어뒀던 어떤 금액들에 대해서 청산 분배를 하고 보통 뭐 5대 5까지도 가능하고 더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는 걸 생각해 보셨을 때 사실 그 비상금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남편분이 급여를 받은 거는 맞지만 이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보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공동 재산으로 법률적으로는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라도 소송을 하게 되거나 네, 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휴대폰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부부 사이라도 배운 자의 개인적인 뭐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은 부부 사이인데 사생활 침해로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사생활의 자유라는 게 네. 이거는 이제 헌법적인 가치거든요. 우리 아.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네. 이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이제 다양한 뭐 처벌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에 기반해서. 그래서 당연히 뭐 이런 것도 그렇게 해당할 수가 있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사안을 보면은 이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이제 통장 잔고를 네. 확인을 하셨다고 은행 하는데, 어플 이런 걸 좀 본 그런 것 것 같은데 같은데요. 네. 최소한 그런 거를 확인을 하려면 뭐 비밀번호나 네. 이제 뭐 이런 기본적인 개인 정보들은 좀 알아야 확인을 뭐 이게 통장 잔고 바로 핸드폰에 뜨지는 않을 네, 것 네. 같아요. 제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좀 봐야겠지만 네.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뭐 형법에서 얘기하는 뭐 비밀 침해죄나 이런 거에도 해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뭐 저희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부부싸움 거리는 될 수 있지만 이혼 사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라도 이 싸움 때문에 이 싸움이 더 커져서 정말 실제로 이혼까지 만약 하시게 된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비상금 이외에 또 다른 비상금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게 다 똑같이 나눠야 될까요? 네네. 일단 아까 이미 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뭐 쉽게 말해서 가지고 있는 적극 재산이라고 불리는 어떤 재산에서
이제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머지 소극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를 하다 보니까 네. 원칙적으로 이제 비상금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생긴 급여 등으로 만든 거라고 하면 사실 그게 포함이 되는 것이 맞고요. 네.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할 때는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게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 몰래 숨겨놓은 들이 많다. 이제 그걸 사실 재산분할의 대상에 편입을 시켜야 본인도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혼인 중에 형성이 된 재산이라고 하면 네. 그걸 반드시 뭐 먼저 보여줘서 그런 돈이 있다고 말할 의무는 없지만 소송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그런 게 파악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분할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답답하셔서 연락을 주셨겠지만 이 부분은 아내분과 잘 이야기를 하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시 행복한 부부 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